의원님 여러분, 두 분 공동대표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수원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 수원에 마련된 현장 상황실에 많은 위원님께서 아침 일찍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97일째 되는 날입니다. 며칠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0일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또 속았다라고 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나서 지방선거 직전에야 온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 사과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사 참사로 집권 세력의 본심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또 속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걸음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집권 세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선배차가 프리오 쓰는 거 잘 모릅니다.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집권 세력에게 거부당하면서 미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희망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8일째 노숙 단식을 하고 있고 3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야야야 선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는 우리 당의 유은혜, 남윤인순, 은수미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유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도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부른 자리에서 직접 약속한 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결단으로 풀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야의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또 한 번 시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주시합니다. 집권 세력이 오늘 회담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당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도 경청할 것입니다. 대표가 국회에서 숙박하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거부당하면서 세월호의 진실이 은폐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계가 지난 4월 16일에 멈춰선 때 730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세력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세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730 선거는 미래로 가자는 세력과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 간의 대결인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730 선거를 통해서 국민께서 집권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길 것이고,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연불이 되고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여름 자결하는 태양이 우리 길을 막더라도, 온몸을 땀으로 적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730 선거 승리를 위해서 무서의 뿔처럼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은 730 선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오늘 이곳 수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당의 총력을 모아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수원을 전신 기지로 삼아 서울의 동작과 김포와 평택과 대전에 출동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공동대표가 국회와 선거 지역에서 숙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730 재보선 승리를 위해 전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730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집권 세력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보태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730 선거에서 집권 세력에게 국민 여러분이 엄중한 경고를 내려 주십시오. 호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이 간절한 호소가 국민께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있는 천막 현장 상황실에서 우리는 수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였습니다. 사흘 뒤에는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묻은 아이들을 위해 진실 규명을 부르짖고 계신 유가족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아픔 앞에 정치권이 앞장서서 진상 규명에 힘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픔이자 끝나지 않은 참사 앞에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국민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식들의 한을 풀 수 있다며 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본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730 보궐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실을 은폐하려는 새누리당과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는 새누리당과의 대결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내내 살려달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국민께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가 지난 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보궐선거를 위해 내놓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벤트성 공약에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키지도 않으려 공약을 선거 때마다 발표하는 새누리당의 거짓말에 더 이상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경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본신의 힘을 다해 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믿고 성원해 주십시오.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가 9일 남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 모두 대선의 후보들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시대정신과 인생을 살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730 선거 필승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시대정신에 응답하고 국민의 부름에 답할 수 있는 정당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730 선거를 힘내서 승리로 이끌어주는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11시에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 어제 하지 말자고 안 하겠다고 했다가 유은혜 대변인의 비판 성명이 나간 후에 어제 밤늦게 다시 예정대로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참사인데 100일이 다 돼까지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 현재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 11시 회동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형식적인 만남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진전된 내용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오늘 회동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늦어도 내일 22일 화요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도리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22일 내일까지 새누리당이 답이 없다면 진상규명을 위한 제2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왜곡과 오해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려는 나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자 지정 문제는 유족의 요청사항도 아니고 또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 등을 지정한 의사전법에 따른 적용도 아닙니다. 유가족분들이 청원한 특별법 안에는 의사자 요청이 없습니다.
국가의 무능 때문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추념하자는 뜻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안에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야 협상 대표들이 희생자를 기리자는 뜻으로 위사자 지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법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둘째, 대학 입학 문제 역시 우리가 사회적 배려자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원의 입학의 범위 안에서 사회적 배려자의 대상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로 충격받은 아이들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셋째, 보상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꾸 진실 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 규명과 보상 문제를 분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특별법까지도 돈의 문제로 돌리려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유가족을 고립시키려는 이러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매우 나쁜 행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곳 수원의 새누리당 후보들, 도로 이명박 정권의 후보들, 4대강 예산 날치기,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의 옹호자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 동작의 새누리당 후보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가족과 구원파와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권은희 죽이기 1억 4천만 원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광주 광산의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는 비상장 주식 13억 1천만 원, 그리고 김포의 홍철호 후보는 비상장 주식 33억 원, 장성 담양의 이중효 후보는 57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을 확인해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권은희만 문제가 되고 새누리당 후보들 송환기, 홍철호, 김포의 홍철호 그리고 장상의 이중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주셔야 진실이 규명됩니다.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주셔야 소통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견제의 힘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의 병이 터진 것 같습니다. 원래 재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선수들이죠. 그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재보궐선거를 해보았고 또 새누리당이 어려움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평가를 받는 대신에 상대방을 평가하는 선수를 침으로 해서 선거에 승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아온 것이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행태인데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동원해서 우리 후보들 흠집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은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탄핵 때도 그랬고 민간인 사찰 때도 그랬고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당장 이런저런 얘기를 동원해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소리를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형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출범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 만사, 그것이 지금은 인사 참사로 변질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여기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제 피로감이 극도에 이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거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제 우리 당 후보들 찐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세월호 사태가 아니고 평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찍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합의한 내용은 정말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세월호 사태를 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평소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면 새누리당이 결단코 기소권이나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가? 제가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했습니다마는 일단 기소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우리 당이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사권을 주는 것까지도 끝까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가? 제 판단은 청와대를 성역으로 남겨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역 없는 수사 없이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지겠습니까? 저는 세월호의 진상은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소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생각하던 보통 때 생각하던 수사권 부여 여부와 세월호 사태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수사권이 주어져서 청와대를 포함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성찰과 반성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 당이 주장하는 대로 당연히 수사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간 때우기로 회피하고자 한다면 이건 옳지 않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들의 공개기 작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모든 신문이 이러쿵저러쿵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후보가 정의로운 역할을 했고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정의라고 하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의 기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른 행동을 한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특정 언론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재산 신고를 한다 하면 삼성전자의 모든 공장과 자산을 다 재산으로 신고해야 됩니까?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모든 자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해야 됩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 신고를 할 때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맞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지, 또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판을 호도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권은희 후보의 부분 남편의 법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산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